안녕하십니까. 성경서 역사문화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압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묻힌 땅, 모압이고, 또 다윗 가문을 이어준 그 보아스와 결혼한 여인 룻이 있습니다. 그 여인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족속은 롯, 아버지인 롯의 작은 딸의 아들인 벤암미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은 주로 압복강 동쪽, 이스라엘 동쪽이 되겠죠? 동쪽에 모여 살았는데, 학자들은 암몬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독립된 왕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암몬은 구약성경 신명기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 고대 근동의 주요한 고대 도시 하나이고, 구약시에는 암몬의 라빠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라빠라고 하는 것은 그 주요 도시 또는 수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풍족한 지역이고, 요르단 동편,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알아본 모압의 위쪽,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현재의 그 요르단 위치하고 있고, 암몬 족속들의 중심지는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라고 합니다. 암몬과 관련된 역사 행적으로는 먼저 사사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암몬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도왔고, 그 후에 길앗을 정복했지만 길앗 사람 재판관 입다가 이들을 크게 살육해서 격퇴시켰습니다. 하지만 입다 시기에 이스라엘을 침범했다가 격퇴당하기도 합니다. 암몬 족속은 여러 차례 그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고 괴롭히고, 그로 인해서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다른 이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나아마라는 암몬 여인이 후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분열된 다음에 남유다 왕국 초대 임금인 르호보암을 낳게 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및 주변국들과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서 함께 정복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암몬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른 것은 사울과 다윗 시대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길앗 야베스를 공격한 그 암몬 왕 나하스와 싸워서 이겼는데, 사울 왕과 암몬 왕 나하스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나하스의 아들 한온이 그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오히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하지만 한온과 그의 신하의 오해에 의해서 그 다윗과의 전쟁이 발생하는 그러한 계기도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암몬은 급하게 그 아람은 어디냐면 다음 시간 저희들이 알아볼 텐데요. 그 북쪽, 암몬의 북쪽입니다. 암몬은 급하게 그 아람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다윗에게 대항을 하지만 결국 강력한 다윗한테 패망을 하죠. 그래서 암몬은 더 이상 다윗한테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 다윗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통일 이스라엘 시대를 구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 와중에 그 사고를 치죠. 가늠하였던 부인인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진짜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 장군인 또 밧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 장군을 갖다가 암몬의 라빠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아 장군을 앞세워서 공격한 그런 전투에서 우리아 장군이 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주한 죄를 다윗이 진 겁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다윗의 제약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픈 과거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게 될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겪게 된 직접적인 고통은 아들의 죽음과 또 다른 아들의 반란들입니다.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은 자신의 속국이었던 이 암몬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피신을 하는 거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의 몰록 혹은 밀곰 신을 경배했고 나아마라고 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여인과 그 솔로몬이 후궁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그 르호보암을 낳게 되고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이 유다의 초대 왕이 되는 거죠. 이제 르호보암이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암몬 땅은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양분됐으니까 힘이 약해지겠죠. 아합과 아람 왕 벤 하닷의 싸움에서 암몬 땅은 아람에게 뺏겨서 결국 아람의 속국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살만 에셀 3세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BC 853년에 가나안 국가들은 아람 왕 하닷 에셀의 지휘 아래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대항하는데 카르카르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연합군의 연합군이 12명이 있는데 12명의 연합 왕 중에 이런 아합 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암몬은 고대 중동 지역의 정세에 재빠르게 합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자 암몬 왕 히살렐은 그 갈대아 즉 바벨론 부대와 함께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모스서 1장 13절에 암몬이 전쟁 중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잘 정도로 그 매우 잔인한 그런 행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암몬의 죄악은 결국 그들의 수도 라빠와 함께 그 족속이 기억되지 못하리라 하는 저주스러운 그런 그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암몬 자손은 강한 국가는 아니지만 유다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도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사밧이 모압, 에돔과 함께 유다를 침공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BC 601년에 아람, 모압과 함께 그 갈대아인의 침략에 동조해서 유다를 같이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암몬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암몬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방해를 합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그러다 다시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옆에서 하게 됩니다. 고고학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 암몬이 크게 융성을 했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경제적으로는 더욱 번창을 했다고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 암몬 사람들이 그 남유다 땅으로 많이 이주를 했었죠. 다만 신바벨로니아에 멸망할 때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로 정치적인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인이 끌려가고 주인이 없어진 토지에 대거 침투해서 남유다 영토에 꽤 많은 인구가 그쪽으로 이주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그 귀환 승인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호론 사람 산발랏과 함께 이스라엘을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중수지자 거의 분노에 가까운 저주를 하게 됩니다. 비록 암몬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가서 유다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또 같이 살지만 그들에 대한 유다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주전 164년 헬라 문명의 통치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마카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바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를 유대인들을 탄압을 하니까 마카비라는 그런 전투가 생깁니다. 마카비 사람 이름인데요. 아마
그 저희가 중간사 역사할 때 그때 소개를 중점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누가 그걸 억제했느냐? 암몬 사람들이 이 반란을 잠재운 겁니다. 그리고 대항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유대 사람들한테 패배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암몬 왕국은 주전 8세기 말 아시리아 제국에게 정복당한 후에 400년 이상 역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그 요르단 민족으로서 그 남게 되겠죠. 다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그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에돔, 모압, 암몬을 알아봤습니다. 아말렉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더 북쪽에 있는 그 아람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 암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MDMS 조례일 목사이었습니다.